작금의 드래곤볼에서는 수많은 빌런들이 50의 장난감으로 자처하여 많은 긴장감과 흥미와 호기심을 유발시키곤 한다. 50의 소년기부터 따지면 그 수를 세기가 복잡하나 전투력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드래곤볼 슈퍼로 넘어가기 전 악당 중 단연 최고는 바로 프리저님 되시겠다. 그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경영 철학을 기반으로 적어도 50을 만나 자신의 조직이 쑥대밭이 되기 전까지는 우주 최고의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최고의 악당이었다. 그는 절대전능한 전투력을 바탕으로 절대 정점에 위치하고 있었고 많은 부하들에게 위험을 선보인 은하계의 대표적 CEO였으나 꼴랑 몇 안되는 50 패거리들에 의해 개작살이 나버린다. 프리저, 그는 라메크 성에서 50과의 치열한 전투 끝에 여태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지절단을 경험하게 된다. 걸레가 된 프리저의 신체 일부는 라메크 성에서 먼지가 되어 사라졌으며 남아있는 몸뚱이조차 거의 소생 불가능하게 된 프리저. 그는 우주의 쓰레기로 전락할 뻔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어릴 적부터 프리저의 꿈에 아낌없이 일조를 해왔던 콜드 대왕의 노력 끝에 다행히도 자신의 아들 프리저를 발견하게 된다. 신체가 많이 훼손되었지만 장애인 판정을 겨우 면하게 된 프리저는 마치 삼국지에서 나올 법한 최고의 명의 화타급 1호증을 초빙하여 그의 몸을 퓨 튜닝하게 된다. 수술이 끝난과 동시에 프리저는 손오공과의 전투력에서 경험했던 치욕을 씻어내기 위함과 우주의 재앙으로 재림하기 위해 그의 아버지 콜드 대왕과 지구로 친히 방문하게 된다. 변신의 변신을 거듭하여 결국 최종 변신으로 정점을 찍은 후 베지터 그리고 50 패거리와 놀고 있던 프리저는 손오공과 대망의 첫 대면을 하게 된다. 첫 대면식은 서로 간단한 워밍업으로 시작하고 손오공의 굵고 짧은 공격의 데미지를 잊고 자신에게 먼지를 씌운 건 부모 이외에 이놈이 처음이라며 50의 전투력에 경의를 표하게 된다. 프리저가 50에게 던진 종전에 언급했던 말을 추론해보자면 프리저는 이미 50과의 전투를 경험해 보았기에 자신이 혼자서 50을 제압한다는 것에 있어 수월하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였기에 그는 자신의 아버지 콜드 대왕과 파티를 맺고 같이 지구를 방문하는 게 아니었을까 짐작된다. 프리저가 콜드 대왕과 함께 지구를 간다는 것, 콜드 대왕도 프리저 못지 않은 전투력으로 프리저와 호각을 다투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부자간의 목숨이 오고 가는 대결까지는 아니었으나 적어도 그들 사이에서만큼은 훈련과 육성을 기반으로 한 전투 트레이닝이 있었을 것이고 그 전투 트레이닝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떠나서 자신들의 일족 최강자의 서열을 가리기 위한 승부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프리저 일족은 변신형 우주인이다. 변신의 변신을 거듭할 때마다 전투력은 대폭 상승하며 평상시에도 자신의 전투력 위험을 타인에게도 선보일 순 있었으나 쓸데없는 에너지의 소모를 막기 위해서 자신에게 무리가 가지 않는 나름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보면 될 듯하다. 드래곤볼로 자신의 소원을 이루지 못한 점 그리고 그것을 방해한 50 패거리들에게 가차없는 처벌을 위해 프리저는 너희는 우주에서 가장 영광스럽다는 것을 생각해라. 자신이 이 변신까지 보여주는 것은 내 놈이 처음이라 얘기한다. 진정 프리저가 던진 이 말에 진정성이 있었다면 그동안의 전투 상대들에게는 이러한 변신까지는 필요치 않았으며 1단계 변신 상태에서 일족 최강의 칭호를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분명 프리저 일족은 강한 종족이지만 그 중에서도 프리저는 아마 특출난 인재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저는 싸움은 마치 산소와 같아 싸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이코패스 손오공의 훌륭한 먹잇감이었던 것이다. 프리저는 초사이어인이 된 50과의 결투에서 나는야 우주의 제왕인 프리저님이며 원숭이 새끼인 내 놈은 반드시 내 손에 죽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는다. 그리고 콜드 대왕은 설령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슈퍼 사이어인 만큼은 반드시 숨통을 끊어야 한다. 우주 제일의 힘을 가진 자는 우리 일족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처럼 프리저와 콜드 대왕이 하는 말의 의미가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프리저가 던진 말이 함축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것은 손오공이 사라진다면 다시 예전처럼 유유자적 평화롭게 땅 따먹기나 하면서 모든 이들이 자신에게 머리를 숙이게 되고 다시금 영광을 자신의 손아귀에 즉 우주 제일이 되는 것이고 콜드 대왕의 말의 의미는 손오공이 사라진다면 콜드 대왕은 우주 최강의 일족 중 한 명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콜드 대왕은 암묵적으로 프리저가 일족 최강의 전사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콜드 대왕이 결코 비실비실대는 전투력을 소유하고 있진 않았을 것이다. 외관상으로 볼 때 콜드 대왕은 프리저 1단계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프리저 1단계 수준의 전투력이라 생각된다 보기는 어렵다. 지구에 도착한 프리저 패거리들을 아련하게 된 50 패거리들 나메크 성에서 프리저의 전투 능력을 몸소 경험하였기에 잔뜩 쫄아있는 그들 중에서 프리저와 나름 필사적으로 전투를 벌인 크리니과 오반의 대화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 프리저랑 또 하나의 비슷한 거대한 기, 그리고 지구에 도착 예정인 프리저를 마중 나가는 베지터가 프리저보다 훨씬 더 큰 기를 가진 녀석은 뭐냐면 사태의 심각성을 되짚어보게 된다. 이것은 바로 프리저와 함께 동행한 콜드 대왕을 뜻하는 말이 틀림없다 보여진다. 만약 콜드 대왕의 전투력이 프리저 1단계 변신의 전투력 수준이라면 50 패거리 중 특히 오반은 이 콜드 대왕을 주목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분노로 인한 전투력의 순간 상승이 있었다 해도 오반은 이미 프리저의 2단계 변신을 상회하는 전투력을 보여준 적이 있었고, 베지터와 피콜로의 경우라면 나메크 전투 이후 전혀 발전이 없었다 해도 프리저 1단계 수준의 전투 상대라면 걱정할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이 프리저보다 더 큰 수준의 기를 가진 또 다른 존재인 콜드 대왕의 기를 인식한다는 것은 콜드 대왕이 프리저 못지않는 전투력을 소유한 파이터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콜드 대왕이 고작 프리저의 1단계 수준의 전투력이라면 콜드 대왕은 오공과의 싸움에서 전혀 쓸모없는 존재였을 것이다. 지구인 말살이라면 데리고 온 자신의 똘마니들이면 충분할 것이며, 베지터와 오공 패거리쯤은 혼자의 힘으로 쉽게 제압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의 프리저 되시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저가 콜드 대왕과 동행했다는 것은 오공과의 전투에서 충분히 도움이 됐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프리저와 콜드 대왕, 그들은 비장한 각오로 함께했던 등장과는 달리 허무하게 미래의 트랭크스에게 죽임을 당한다. 그만큼 트랭크스라는 캐릭터가 강한 임팩트를 받으며 등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와 프리저들과의 전투력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오반은 오공이 아직 지구에 도착하지 않았는데도 아빠인 오공의 기를 느낀다. 유일하게 포른과에 의해 지구로 옮겨지기 전까지 100% 파워의 프리저와 초사이어인 오공을 경험한 사람은 오반 말고는 없다. 오반은 트랭크스의 기를 느끼며 오공에게 느꼈던 그 위압감을 다시금 느끼게 된다. 즉 이때 트랭크스는 남의 급여에서 처음 오공이 초사이어인이 됐을 정도의 전투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프리저는 풀 개조를 통해서 전투력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는 몰라도 그 힘을 전면 개방한 상태가 아니었을 것이다. 남의 급여에서 100% 파워를 끌어올린 프리저의 근육은 상당히 부풀어 올랐지만 지구에 도착한 프리저의 모습은 상당히 왜소했기 때문이다. 즉 이 시점에 프리저는 개조를 통해 일부 파워업은 했으나 그 힘을 최대로 끌어올린 상태는 아니었을 것이다. 프리저와 전투를 하기 전 트랭크스는 나는 오공처럼 무르지 않으니 처음부터 전력으로 덤비라며 프리저에게 주의를 주지만, 프리저는 어이없게도 방심하다가 초사이어인으로 변신한 트랭크스를 보고 크게 기겁을 하게 되고 자신의 파워를 최대로 끌어올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미트의 깍두기 반찬이 돼버린다. 사이코패스 선호공과는 달리 트랭크스는 전투를 즐기는 순종 사이어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트랭크스의 입장에서는 프리저와 콜드 대왕이 파워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을 기다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만약 오공이었다면 분명 프리저와 콜드가 최대의 파워업을 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친절함과 배려를 선보였을 것이고, 최소한 트랭크스와의 전투보다는 훨씬 치열한 전투, 즉 나메크 전투와 견줄 정도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깍두기 반찬으로 품종 개량된 프리저를 두 눈으로 본 콜드 대왕은 그저 얼간이 등신이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 듯 하다. 그러한 프리저의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트랭크스에게 잔머리를 굴리다가 뒤졌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콜드 대왕은 실제 초사이어인을 겪어보지 못했고 상대방의 기를 느끼는 능력이 없었던 것과 스카우터 미착용이 어이없는 패배의 지름길로 인도한 게 아닌가 싶다. 드래곤볼 프리저에 대해 다뤘던 크고 작은 유튜브 채널, 그리고 인터넷에서 어쩌면 쉽게 접할 수 있는 프리저 관련 글들 중 프리저에 대한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는 점들을 종종 접했었다. 인재 채용, 존댓말, 관영, 근무 환경 조성 등 이렇게 최상의 근무 여건을 제공하는 프리저는 방심은 최고의 적이라고 부하들에게 지적질을 하지만 정작 자기에게만큼은 엄격하지 못하여 결국 방심하다가 폐업 신고도 못하고 부하 직원들 퇴직금도 못 주고 몇 명 안 되는 오공 패거리에 의해 방심하지 말라는 교훈을 남기고 한 마리의 불쌍한 어린 양 프리저는 결국 저 세상으로 떠나게 된다.